견성의 본질, 견성성불. 불교에서는 마음을 깨친다고 말하는데 선종에서는 이것을 견성성불이라고 합니다. 자성을 보아 견성, 자성을 보는 것은 우리는 견성이거든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짚을 보는 거. 그걸 보면은 견성이고 부처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견성이 곧 성불입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중생의 자성, 즉 불성을 본다는 말입니다. 열반경에서는 중도를 불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초전법륜에서 나는 중도를 정등각했다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자성이란 곧 중도이므로 중도를 바로 깨쳐야 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안다든지 성품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유무를 여인 중도를 아는 것이며 중도를 본 사람이 부처님 도를 성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전부 성품에서 나온 거니까 그 근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부처 보는 거나 똑같다. 지프로 만드는 새끼를 보기나 덕석을 보기나 가마니를 보기나 그게 새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견성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내가 비교를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그럼 짚은 그럼 어떻게 봅니까? 화두를 깨치면 본다는 거예요. 화두를 깨치면 본다. 그럼 내가 이제 집 가지고 이제 그 집이 이제 자성이고 법성인데 그 자성과 법성으로 이제 집으로 가마니도 만들고 집신도 만들고 덕석도 만들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 그럼 그 제품 만드는 건 또 뭐냐?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제품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제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을 만드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자성이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럼 그걸 보려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화두를 깨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두 깨치는 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그걸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럼 논리적으로 이해를 그럼 하시려면은 중도를 이해하십시오. 중도를. 그럼 중도를 이해하면은 자기 존재의 원리를 논리적으로도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 못할 때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했을 때하고 다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자기를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자기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처음은 그렇게 하겠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분이 부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뭐 부모 자식도 될 수 있겠죠. 관계가 달라집니다. 서로 굉장히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이유도 없이 자기를 조금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핵까지 걸렸어요. 근데 이제 불교 중도를 이해하면서 내가 굉장히 존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부터는 저는 내 스스로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내가 굉장히 귀중한 존재로 저는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그 결핵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는데 지금도 앓은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있는데 저는 약도 안 먹고 그 병을 고쳤거든요. 극복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상 보는 눈도 달라졌고 성격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성격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나를 쳐다보고 뭐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쳐다봤는데 지금은 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쳐다봅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크게 이제 보면은 긍정적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고, 부정적으로 안 봐요. 그래서 이 시각이 바뀝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중도를 이해하면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든지, 이제 그건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겠죠. 이제 그것도 중도에 대한 믿음이 이제 강한 사람은 많이 바뀔 거고, 그래도 이 이해만 해도 조금씩 바뀝니다. 자기를 자기 보는 눈이 굉장히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발전이 있습니다. 자기 발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절대로 자기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도로 보는 것이 이제 이것이 개개인이나 이제 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제 어떤 집단에서나 국가에서나 이것이 이제 달라지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은 지도자가 잘 나와야 된다고 지금 우리는 야단적이고 있는데, 지도자도 물론 영향이 있죠. 있는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공부를 해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뀝니다. 바뀌면은 우리가 뭐 법률을 만들고 벌칙을 만들고 뭐를 하고 하지만은 그런 것도 효과 있지만은 그거는 지말적인 효과라면은 근본적인 효과는 이 중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지말적인 그런 이제 효과를 이제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10분의 1만이라도 이 이제 본질을 바꾸는 이 노력을 하면은 이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라도 그렇게 하고 우리 종단도 그런 방향으로 바뀌면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종단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중도를 모범으로 이제 보여서 이제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점진적으로 이런 이제 의식 개혁 운동을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내가 막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모임도 여러 번 갖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중도에 대한 이 얘기 들을 기회가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한민국이 중도 국가다 할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100일 법문이 중도 이 얘기를 가장 잘 써놓은 거예요.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곧 본래 해탈이요. 이것이 바로 반야삼매이고 무념이다. 무념법을 깨치면 마음법을 두루 통달하고, 무념법을 깨친 사람은 모든 부처님 경계를 보고 무념법을 깨친 사람은 부처님 지위에 이른다. 여기서 말하는 무념 제8아리아의 망념까지도 다 떨어진 구경 진여 무념입니다. 먼저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아리아식,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우리 의식 세계를 논한 분이 프로이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처님은, 프로이드가 뭐 지금 한 100년 전후 사람이죠.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걸 논했거든요. 8아리아식이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7말야식이 잠재의식이고, 이 6식 이렇게 논하는데, 우리 수행도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정화가 돼야, 정화가 되는 건 뭐, 내다 니다 하는 그 생각이 정화가 돼야 돼. 내다 니다 하는 생각이 정화가 돼요. 이제 거기 정화가 돼야 견성이다. 그래서 이제 저 앞에도 성철심이 나는 견성 안 했다 하거든요. 그건 겸손해서 하신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나도 성철심에 대해서 굉장히 이문이 있었거든요. 견성을 안 했다 하시니까, 그럼 견성도 안 한 분이 이런 법문도 하고 오늘 방장도 사시고 이래 했거든요. 근데 우연히
성철 스님이 그 소참법문, 스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간단히 하는 법문을 소참법문이라는데, 이제 정식으로 뭐 법상에 올라가 하신 게 아니고, 거기 소참법문의 테프를 누가 하나 갖다 주는 걸 내가 들었어요. 들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몽중일에는 돼야 그래도 조실도 하고 방장도 하지. 그것도 안 된 사람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테프로 내가 육성으로 들으면서, 그럼 당신은 몽중일에는 되는가 보다. 그 같이 듣던 사람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백일법문에도 나는 견성을 안 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견성을 말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듯이 8아리아식 무의식 세계까지 완전히 니다 내다 하는 망념이 없어진 것을 견성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게 진짜 견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을 존경하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육식도 정화 안 된 사람들이 견성했다고 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이제 분명히 세워놔야 이제 나쁜 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신도님들 앞에 참 조심스러운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더 리얼하게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신도님 앞이라서요. 그래서 나도 여기에 기준을 합니다. 기준. 그래서 나는 어디 가도 견성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해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또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지만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여기에 기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념, 8아리아식의 망념까지 다 떨어진 구경, 진념, 무념이라야 그것을 견성이라 한다. 이것을 바로 성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불이 견성이고 견성이 성불입니다. 이분 사상이 여기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이제 밖으로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 이분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니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양심을 속이면 그거는 혹시 뭐 공장이나 하고 뭐 장사하는 분이 양심 속이면은 그건 조금 이해가 되지요. 근데 진리를 공부하고 또 불교를 공부한다 하는 분들이 부처님이 얘기한 이거를 이제 왜곡시켜가지고 자, 이거 견성했다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일상생활에 이기적입니다. 왜? 그 이기심이 그런 거짓말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일상생활을 보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사실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가 강의하러 많이 댕길 것 같은데 이거 하러 가면은 전 스님들 앞에서 이게 얘기할 겁니다. 해능 스님이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한 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는 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부족한 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는 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일체 만법을 능히 내는 줄 알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자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한 줄 알았습니까? 자성을 깨끗하고 청정한데 거기에 언제부턴지 내다 니다라는 생각을 일으킴으로 해서 우리가 오염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한 줄 알았으며 깨닫고 보니까 거기는 니다 내다가 없어. 니다 내다가 없으니까 이제 이 지구상에 니다 내다로 해서 갈등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흑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족으로부터 시작해 이데올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갈등하는 게 종교입니다. 자성만 보면은 그런 갈등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깨치고 보니까 내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깨치고 보니까 깨끗하게
거기에는 니다 내다가 없거든요. 니 종교 내 종교가 없고요.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는 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부족한 줄 알았으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해 있는데 그 부족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발견한 대로 사용만 하면 돼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본래 성불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어찌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는 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일체 마음법을 능히 내는 줄 알았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견성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객진 번뇌망상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지를 어떻게 자성청정이니 견성이니 할 수 있겠습니까? 무념무심, 제6식의 생멸무념이 완전히 떨어졌다 해도 팔아리아의 무기무념이 남아있으며 팔아리아의 무기무념이 완전히 떨어진 데서만 진여무념, 근본무념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팔식이 정화되지 않고는, 정화란 말은 거기 니다 내다 하는 거거든요. 거기 남아있는 한은 절대로 견성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견성 안 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 안 했으면 어떻게 자꾸 선법문도 하고 조실도 하고 방장도 하십니까 하는 게 이제 이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소참법문에서 하시더라는 거죠. 몽중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까지는 정화가 안 되더라도 잠재의식은 정화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7무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몽중의식. 그러니까 몽중에서 이제 과거 스님들이 그 공부하면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막 작업을 하고 막 이래도 화두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돼 가요. 그런 분은 동정이련은 이제 되는 분이에요. 육식은 정화가 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꿈속에서도 화두가 되는 분이 있어요. 선녀 고봉 스님 같은 꿈속에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7 말야식 잠재의식이 이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제 잠이 깊이 들었을 때, 꿈도 안 꿀 때 화두가 들린대요. 그거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세계예요. 그게 이제 무의식이 정화된다. 그러니까 성철스님은 그렇게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대스님 같은 분은 동정이련은 돼요. 동정이련은 꿈에는 안 돼요. 꿈에는 누가 큰 스님이라고 막 융숭하게 대접하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깨에 좀 힘도 들어가고요. 그럼 또 꿈속에서 그 맹수라든지 이런 게 문다든지 누가 몽디 들고 때리려고 하면은 겁이 털컥 나서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분은 이제 육식은 정화가 됐는데 잠재의식이 정화가 안 돼. 거기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분이 그 몽중이려와 이제 무의식까지도 한목에 통과해버립니다. 한목에 통과. 이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세 개를 한목에 통과하는 분도 있어요. 세 개를 한목에 통과하는 분이 있고, 하나는 통과했는데 두 개가 통과 안 되다가 두 개가 통과되는 분이 있고, 두 개가 통과되었는데 하나가 또 통과. 이거는 고봉스님, 선녀 고봉스님. 이 두 개는 됐는데 이게 하나가 안 돼. 마지막 무의식이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서르마상한테 이제 깊이 꿈도 없고 깊이 잠들었을 때 네 일각 주인공이 어디 있느냐는 화두를 받아가지고 그거까지도 통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제 중국의 선사 시인들 중에 이제 이 자기 공부한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있어가지고 나도 이제 이거를 많이 봤어요. 봤는데 이 성철 시인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공감을 하죠.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견성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객진번뇌, 번뇌망상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지를 어떻게 자성청정이니 견성이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일상 이제 육식 세계에서, 현상 세계에서
이제 망상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견성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잠재의식도 안 되고 무의식 속에도 안 된다는 거죠. 무념무심 제6의식에 사실은 이런 얘기는 신도님들이 들을 기회가 참 없죠.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들을 기회도 없고 공부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잘 쏙지요. 진짜입니다. 잘 쏙습니다. 이제 이걸 알고 계시면은 쏙이는 사람도 이제 덜 나오겠죠. 무념무심 제6의식의 생멸무념이 완전히 떨어졌다 해도 제8아리아의 무기무념이 남아있으며 제8아리아의 무기무념이 완전히 떨어진 데서만 진여무념, 근본무념이 성립됩니다. 이것을 견성이라 한다. 무라는 것은 차를, 염이라는 것은 조를 말합니다. 무란 쌍차를 말하고 염이란 그 진여의 작용을 말하니 쌍조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중도 얘기할 때 니다 내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쌍차. 그 니다 내다가 없는 데서 작용을 일어나는 것을 쌍조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쌍조. 그것이 이제 중도고, 그것이 쌍차 쌍조고, 그것이 견성이고, 그것이 성불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